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입니다. 오늘은 전업세 활동가 두 분을 모시고 사회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또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우리 부모님들부터 시작해서 네. 어르신들이 야, 공부해서 네. 높은 사람 돼서 네가 그 위치가 됐을 때 조직 문화도 바꾸는 거야. 뭐 국회의원, 대통령 되면 되잖아.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꼭 어떤 자리에 가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자리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회운동이라고 한다라는 점들이 좀 많이 알려져야 될 것 같아요. 저 그런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주체가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을 거고 어떤 면에서는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운동가가 다 정치인이 돼야 된다는 저는 틀린 생각인 것 같지만 정치인들도 분명히 세상을 바꾸는 역할에서 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다만 저는 어느 것 하나가 우위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여의도를 비롯한 그런 현실 정치와 사회운동은 특징이 다르고 다른 역할을 해야 되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현실 정치는 사실은 국가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많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는 데서 아주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사회운동은 그와 반대로 정치보다는 훨씬 더 호흡이 길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훨씬 더 길어요. 쉽게 생각하면은 정권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법이 계속 바뀌어요.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게 후퇴하고 그런 것들이 즉각적이지만 완전하지 않은 게 현실 정치의 한계라면 사회운동은 성공이 훨씬 더 어렵지만 근본적인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성공이 이루어지고 난다면 훨씬 더 현실 정치에서 거둔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현실 정치는 즉각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짜여진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돼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사회운동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현실 정치는 무조건 합법적인 방식만 써야 되죠. 정치인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희 같은 사회운동가들은 불법적인 방식, 합법적인 방식을 창의적으로 넘나들 수 있고 얼마 전에 근데 황교안이랑 나경원은 막 이렇게 빠룬지 짜룬지 들고 나오고 막 이런 거 네. 그거 그거 합법입니까? 정치 그건 불법입니다. 국회의원 해도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정치라고 얘기하지 않죠. 정치인이 국회 안에서 하는 행동이 아닌 거잖아요. 네. 정치라고 얘기하지 않거나 되게 후진국 정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정치인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걸 어기면 사실은 자기들의 그 기반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저희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법과 합법을 넘나들 수 있고 물론 이제 불법을 저지를 때는 그 법에 따라 처벌도 당하고 저희가 감수를 해야 될 몫이 있지만 저희가 불법적인 어떤 직접 행동을 한다고 해서 너네 어떻게 사회운동가야 니네 평화운동가 아니야 이렇게 되진 않죠 저희는. 사회운동과 그다음에 정치의 몫을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저는 그거를 약간 다르게도 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사회운동이 건강하고 힘이 셀 때 민주적인 정치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반대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민주적이냐를 보려면 사회운동이 얼마나 힘이 세고 건강하냐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뭐 정치인들이 사실 아이돌화되고 이런 게 꼭 나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관심을 그만큼 쏟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거기에만 관심을 쏟고 이제 사회운동에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 사회운동을 싫어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딴지만 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사회운동의 역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게 생리상 이쪽하고 이쪽 편이 있으면 얘네들을 합의를 보게 해가지고 가운데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할 수 있는 목이라고 하는 게 진짜 애초부터 그냥 아주 야트막한 개혁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대신에 이제 사회운동이 그것을 조금 더 푸시를 해서 인권적으로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노동하는 자들을 위해서 소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더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운동의 역할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차별금지법을 예로 들더라도 굉장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치인이 되게 몇 명이 많아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법이 제정될 수도 있죠. 하지만 사회운동의 힘이 약하면 그 법은 금방 후퇴하거나 사라져버릴 거예요. 근데 사회운동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게 되면 사실은 정권이 바뀌고 정치인들이 바뀌어도 이 든든한 힘으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했는데 사실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을 지금 보고 계신 거거든요. 이분 이렇게 세 분이서 이제 사회운동을 하시고 이 카메라 카메라 안 바깥에 나오는, 계시는 분들도 이제 사회운동을 하셔서 예전에 이제 정말 옛날에는 이제 사회운동 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얼굴에서 막 얼굴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어떤 특이한 사람만 사회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체제를 뭔가 좀 문제가 있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누구나 다 사회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회운동의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교육하는 역할, 누구는 연구하는 역할, 누구는 글을 쓰는 역할, 누구는 저희처럼 이제 직접 행동을 하는 역할, 굉장히 다양한 사회운동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사회운동 단체들 뭐 SNS나 이런 것들을 팔로우업 하시면서 거기서 하는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참여도 해보시고 뭐 인턴 같은 게 이제 그 모집한다 이런 거 있으면 인턴도 해보시고 이러시면서 차츰차츰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아니면 주변에 이제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나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어떤 북클럽 이런 거서부터 시작하는 맞아요. 것들도 사회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그렇게 시작하면 좋으실 아무나 할 거라고. 수 있는.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네. 저도 추천드리는 것이 오리님하고 아주 똑같은 것 같아요. 책 모임부터 하고 네. 우리 편이 있어야 되고 같이 네. 대화 나누고 지치면 안 된다 그런 말씀도 많이 드리고 일도 뭐 청원이라든지 그럼요. 뭐 할 수 있는 게 SNS로 많아요. 많이 공유도 하고 글도 쓰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인권 사회 단체들 원하는 곳 있으면 교육도 참여하고 또 지지하기 위해서 더 할 수 있다면 이제 후원도 하고 네네. 이렇게 조금씩 더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꼭 직업적인 활동가가 되어야만 사회운동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누구나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현재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직업적인 활동가들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전형적인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양한 개인의 성향도 있고 취향도 있고 또 운동에서 필요한 것도 다양한 역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행동가, 조직가, 개혁가, 시민지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행동가는 쉽게 생각하면 앞장서서 나서서 어떤 캠페인이 시작될 초기에 외치는 사람인 거죠. 병역거부 운동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병역거부자들처럼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뭐 불법, 합법 안 가리고 나서서 얘기하면서 이거를 사회에 알리는 역할들을 하는 분들. 또 조직가라는 역할은 병역거부 운동에서는 전쟁엄 세상 같은 역할 혹은 뭐 차별금지법 운동에서는 그걸 지금 열심히 기획하고 조직하고 있는 활동가들 차자연애. 네, 차저연애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조직가인 거죠. 운동을 긴 호흡으로 전략을 세우고 또 목표를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고 이런 풀뿌리 운동의 역할을 하는 역할들을 또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순간에는 개혁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주로 이건 현실에서는 뭐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법이나 제도에 굉장히 밝은 활동가들이 많이 담당하는데 우리가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직접 행동을 하고 이래도 어떤 것들은 마지막에는 이게 제도적인 변화로 이끌어야 되거나 법을 개정하거나 만들어야 될 때가 있을 때 법이나 제도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담당하고 혹은 직접 만드는 건 아니더라도 국가와 협상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그 국가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활동가들도 있고 시민지향은 이제 우리가 하는 운동들이 보통은 환영받지 못하는 주제거나 이슈일 때가 많아요. 병역거부 운동도 그렇고 성소수자 운동도 그렇고 사실은 사회운동이 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소외되거나 배려받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 이런 생각들, 이런 권리를 옹호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을지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그런 지향으로서 이제 뭐 홍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메시지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의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꼭 어떤 한 사람이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는 저희처럼 조그마한 단체는 어쩔 때는 다 해야 돼요. 잘 못하죠. 다 해야 되니까. 성공하는 캠페인 혹은 잘 돌아가는 사회운동이라면 이 다양한 역할을 하는 활동가들이 있고 그 안에서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필요한 적재적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꼭 직업활동가가 아니더라도 이 4가지 역할 중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또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잘 시너지를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가 바뀌게 된, 좀 변화하게 된, 또 평등한 쪽으로 바뀌게 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거 질문을 받고서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이제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라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그 촛불이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고 새로 들어선 정부를 저희가 이제 촛불 정부라고들 많이 부르고 그 촛불 정부가 뭐 촛불 시민을 배신했네 어쨌네 뭐 요즘에 말이 많아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당시에 이제 촛불들의 제1의 목표였던 박근혜 정권을 그만하게 하고 새로운 정부를 들어서게 한다라는 그 목표에 엄청나게 충실했고 그 목표를 정확하게 달성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퇴진 촛불을 사례를 일단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촛불 운동의 가장 큰 전략은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 힘이 이 정도야. 너네 진짜 우리가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면 버티면 아마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운동이 몸집을 불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가능했던 이유가 인터넷하고 SNS의 발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게 엄청나게 일조를 했고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거든요. 그리고 많은 이제 사회운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사회운동에서 제1의 성공 포인트, 만약에 성공 포인트를 하나만 뽑는다면 무엇을 뽑겠냐라고 했을 땐 대부분 다 사람 수이거든요. 정치권들이 이제 표심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약간 아쉬운 점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거리로 모이는 것 말고 다양한 전술 같은 것들은 사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민주노총에서 불복종 하겠다, 비협조 하겠다 이런 운동을 하겠다는 발표도 하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아 보이지만 많이 알려지진 않은 그런 거였었던 것 같고요. 전략 전술이 다양하지 못하면 주로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박근혜 촛불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고 운도 조금 따랐다고도 보고요. 네. 좀 시간 지나면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도 좀 그런 식의 분석을 하는 연구자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성공했고 왜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런 걸 연구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저희 활동하면서 맨날 느끼는 건데 사회운동이 내세우는 가치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진보적인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야 효과적인지는 연구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좋은 얘기를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저희도 뭐 나름 저희 나름의 활동가로서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연구를 한다면 연구자들도 그런 사례들도 많이 찾고 분석도 하고 소개할 사례들도 찾아서 소개도 하고 이런 연구자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을 통해서 이 문화를 바꾸고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해야만 하고 또 정치인들이 바꾸는 것도 계속 사회운동이 있어야만 이제 지속적으로 변화된 상태로 쭉 계속 갈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사회운동의 모습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 이 사회가 점점 기후위기 상황을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후위기는 또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자본주의를 완전히 뒤집고 이제 탈성장으로 얘기를 하면서 기후위기를 끝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인들 뭐 우리가 가장 큰 정치 이벤트라고 하는 대선 국면에서도 이 이야기가 안 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연구소나 전업체나 사람도 적고 돈도 모자라고 하는 상황들 속에서 이런 시민사회 단체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우리는 기후위기는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자본주의는 끝날 것인가 이런 고민들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거대한 사회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진짜 할 수 있을 것인가. 맞아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문제인데 해결하기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고 그러니까 사회운동은 사실 굉장히 한 줌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맞지만 저희는 사실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해결했다기보단 거대한 구조의 스크래치를 낸 그런 이제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에요. 한국에서는 사실 막 활활 타오르는 그런 운동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미국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진 그런 운동인데요. 그 운동이 있고 나서 그러면 자본주의가 망했냐? 당연히 안 망했죠. 오큐파이 월스트리트는 그럼 실패한 운동이냐? 보면 실패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면에 그 오큐파이 월스트리트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보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사회의 문화나 그 사회의 담론을 바꾸는데 굉장히 일조를 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그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 그 수많은 텐트가 세워지기 전에는 그 사회의 문화나 그 사회의 담론을 바꾸는데 굉장히 일조를 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그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 그 수많은 텐트가 세워지기 전에는 그 사회의 문화나 그 사회의 담론을 바꾸는데 굉장히 일조를 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그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 그 수많은 텐트가 세워지기 전에는
미국에 있는 어떤 신문도 어떤 언론도 뭐 부의 불평등이라든지 빈부격차라든지 99대 1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 텐트가 들어서면서 그 단어를 언급했던 사례가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를 바꾸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문화나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라든가 담론을 바꾸는 데는 일조를 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주 오래되고 되게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운동도 지금까지 사회운동이 해왔고 심지어 잘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당연히 할 것이고 희망이 있냐 보면은 희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시스템이 되게 거대하고 점점 더 교묘해지는 걸 봤을 때 하지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있기도 하고 네 우리가 활동을 잘하면 한다. 바꿀 수 있고 못하면 못 바꾼다. 그리고 사실 거대한 사회 구조를 바꾼다고 하고 성공한다고 했을 때 이게 그 변화가 어떤 뭐 하루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딱 바뀌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약간 저는 단풍 드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파랬던 잎이 하룻밤에 자고 일어나면 빨간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변하는데 지나고 보면은 이게 이렇게 변했네? 사회운동의 성공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성공을 한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갑자기 뭐 탈자본주의, 탈성장 사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 않고 계속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회운동이 실제로 세상을 바꾼 근본적인 변화들을 이끌어가는 게 사례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되게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거는 페미니즘 운동이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해서 2014년인가 15년인가 그 즈음부터 이제 굉장히 폭넓게 일어났잖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21년에 뭐 여성들의 삶이 나아졌느냐 하면 안 좋은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지만 2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예를 들면 20년 전에는 전혀 문제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나쁜 짓 하는 놈들이 생각이 바뀌진 않았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함부로 못하거나 조심하게 되고 이런 변화들이 충분히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우리가 만족할 어떤 대단한 성공이 아니더라도 계속 성공으로 가고 있는 이 방향성은 저는 사회운동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페미니즘 운동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했던 1950년대, 60년대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갈 수 없는 지역, 백인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할 수 없고 이런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사회운동을 통해서 법을 없애고 인종차별적인 조례들을 없애고 물론 그래도 여전히 인종차별은 남아있죠. 네. 그래서 그 운동이 실패했냐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할 일이 남은 것일 뿐이지 굉장히 많은 인종차별의 역사들이 과거 역사가 되어버렸고 여전히 남아있는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BLM이라든지 지금의 사회운동이 계속 저항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운동들이 잘한다면 더 많은 변화들을 더 많은 성공의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편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돌아오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